혁신적인 과학적 발견들이 이 분야가 성숙해짐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페르에는 많은 흥미로운 통찰이 있으며 지난 100여 년 동안 유전학에서 가장 혁신적인 두 가지 법칙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과 잡종 강세의 법칙. 이 두 법칙은 현대 유전학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번 주 파라샤에 나타납니다. 먼저 사람은 조하르 하카도시가 바루흐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토라는 세상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하생께서 세상 창조 전 974세대 전에 토라를 만드셨고 이를 청사진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토라는 하셈의 무한한 지혜와 창조의 깊은 목적을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영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토라에 따라 필요한 것을 그의 세계에 넣은 것과 유사하게 미드라시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서 하카도시 바루흐가 세상을 창조했는지에 대해 왕이 성을 설계한 것처럼 창조주들이 토라를 청사진으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주방, 손님방, 샹들리에 등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조화롭게 배치해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었고 우리의 삶을 위한 모든 요소가 신중히 고려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을 이해하게 되면 그분이 시간과 그 외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그분에게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4,000년 전의 일이나 오늘날 일어나는 일 또는 내일이나 50년 후에 일어날 일도 하늘의 눈에는 모두 정확히 동일합니다.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톨에 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의 가오니 세포 사프라 드츠니 우타에서 쓴 것입니다. 이는 조하르에 대한 주석으로 그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당신의 개인 생활, 오늘의 당신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느낄 감정, 3년 전 출근길에 가게에서 본 양말, 먹었던 샌드위치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이 토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가장 사소한 생각과 행동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토라에는 모든 창조의 세부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15년 전 점심시간부터 18년 후 금요일 밤까지 사람의 모든 생각, 말, 행동도 사소한 것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무한한 용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야코브의 예언이 최근 유전학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견들을 심지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까지도 쉽게 포함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협정을 받고 야코브는 단색 동물만 데려가게 되었고 얼룩무늬나 점박이 동물들은 이익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있는 것들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 거래를 변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을 가져가야 했지만 라반이 거래를 변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확률에 반하여 그는 그들에게 단색 동물만 남겼고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 얼룩지고 점박이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이익입니다.
동물들을 3일간 분리한 후 야코브는 이익을 얻기 시작합니다. 제31장 10절의 예언은 얼룩진 수샹들을 언급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점박이 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 양떼가 번식할 때 즉 야코브는 눈을 들어 꿈속에서 본즉 양떼에 뛰어오르는 수샹들이 줄무늬가 있고 점박이와 얼룩무늬가 있더라. 이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실제로 필요했던 것이었음을 의미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는 얼룩무늬 동물이 전혀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코브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의 수샹들을 보라. 줄무늬 점 얼룩진 것들을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꿈으로 야코브는 라반의 깊은 속임수를 깨달았다. 그는 혼란스럽고 배신감을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라반에게 가장 비옥하지 않은 동물들을 교배시키기로 했습니다. 약하고 번식 가능성이 낮은 동물들은 라반에게 보내고 강한 것들은 자신의 양떼에 남겼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결정으로 결과적으로 야코브의 재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의 양떼는 번성하고 번식력이 높아졌으며 라반의 양떼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 거래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가 꿈에서 그의 예언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정확히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점박이 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런 것과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상황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코브가 이 꿈의 지시를 따르고 노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가지 했던 일은 막대기를 반드시 챙긴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결심과 신념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이었죠. 그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막대기를 가져오는 것을 확실히 했다. 창세기 30, 37, 39에 있는 구절에서 야곱은 녹색 포플러, 아몬드, 플라타누스 나무의 막대기를 가져와 그것의 흰 줄무늬를 벗겨내어 막대기 내에 흰색을 보이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상상해보라. 당신에게 막대기가 있고 나무가 있다고. 나무의 겉은 다양한 색이지만 벗기면 흰색입니다. 그는 이를 이용해 여러 나무로 흰색 반점을 만들었고 독특한 막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자연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연을 재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막대들은 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가 껍질을 벗긴 막대기를 떼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물통에 홈에 떼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물을 마실 때 임신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떼들은 그 막대기 앞에서 임신하여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며 점박이인 가축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이례적인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 특이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 마시러 가는 것과 막대기들이 얼룩진 동물 출산과 어떤 관계가 있나? 라실은 양들이 물가에서 막대기를 보게 되면 그 시각적 자극이 번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정말 흥미롭고 독특한 현상으로 자연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고개를 들었을 때 이 막대기를 보고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야코브는 암양들을 먼저 보내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보고 놀라자마자 뒤로 물러나면 수샹이 항상 뒤에 있었기 때문에 둘이 짝짓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물가에서 짝짓기가 이루어지는 이유와 관련된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제 막대기가 얼룩진 새끼 양을 생산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거기서 우리는 여자가 생식할 때 본 것이 그녀가 만들어내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우며 또한 임신 중에도 시각적 자극이 태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운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미드라시 타누마 파라샤트 나소의 제9장에는 라비 아키바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흑인 왕이 흑인 왕비와 결혼하여 놀랍게도 백인 아이를 낳았고 왕은 의심에 빠져 왕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은 큰 혼란을 일으켰고 왕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라비 아키바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의 아내가 외쳤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궁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와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차하밈에게 가보세요. 현명한 사람들에게 가보세요. 제가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세요. 적어도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 흑인 왕이 라비 아키바에게 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흑인 부부의 백인 아이 출생에 남편이 의심했어요. 라비 아키바는 집에 하얀 우상이 있나요? 라고 물었죠. 아내가 우상을 보고 백인 아이를 낳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외모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판단 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상황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녀가 조각상을 보았기에 하얀 아기가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 아비누의 행동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지혜를 이해했습니다. 이는 고대의 비밀이었죠. 토라에 따르면 야코브 아비누가 흰 줄무늬로 동물들을 점박이로 번식시켰습니다. 갈색 양이 점박이 새끼를 낳았으나 모두 갈색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력과 자연의 신비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여성이 수타에시 본 것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방의 빛이 되어 잘못된 관습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은 이 중요한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깊이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지혜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며 그녀도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비유대인들의 명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들이 해롭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토라를 경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칠룰 하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토라와 우리의 명절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의 길입니다.